그야말로 부동산 전국입니다. 집값은 꿈틀거리고 여론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국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모두 비상조치를 내놓으며 급한 불을 끄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무총리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전국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빨리 집을 팔라고 했고, 여당의 대표는 아파트 양도차익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며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김소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예정에 없던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정 총리 발언은 다주택 공무원들에게 집을 팔라는 적극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의 지시란 해석도 나옵니다. 권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2급 국장 이상, 다주택 정리 시기는 연말까지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지난 3월 기준 재산 공개 대상인 1급 이상 중앙부처 공직자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장차관 14명부터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위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급수도 낮추면 다주택 공직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제 다주택의원 실태조사에 착수한 여당에선 강력한 부동산 정책 입법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시는 이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달 안에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다른 후속 대책도 빨리 넘겨줄 걸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청와대에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키웠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에 있는 집을 마저 팔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노 실장이 밝힌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노 실장은 송구스럽다고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문제의 반포집에 대해서 쓴 내용 보시면요. 의도와 다르게 서울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 실장이 청와대 근무 시작한 지난해 1월 이후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이 살고 있어서 고민스럽다는 반응이 전해졌는데요. 마음을 바꾼 배경이 뭡니까? 네, 민주당 일각에서 비서실장 경질 의견까지 청와대에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민심이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도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 노 실장이 결심해 주기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예.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합당한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합당한 조치는 어떤 걸 강남집을 팔았으면 싶죠. 예. 네, 지금까지 노 실장의 선택이 주목됐었는데요. 여권을 비롯해서 반응이 좀 나왔습니까? 네, 여권 내부에서는 더 빨랐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요,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도 절세 전략이긴 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큰 반포집을 먼저 내놨더라면 양도세를 더 많이 냈을 거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청주집을 먼저 팔아서 1주택자가 됐으니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 매도 순서를 바꿨을 때 내야 하는 양도세 3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다주택 처분 방침을 놓고 반발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있다고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노 실장의 발표로 그럼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겁니까? 네, 당장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훨씬 더 무겁고 또 엄중해졌다고 합니다. 노 실장 스스로가 살고 있는 아들을 이사 보내면서 반포집을 팔겠다고 한 만큼 더 이상 가족이나 친인척이 살고 있다. 이런 이유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처분을 미루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공개 반발했던 A 수석의 경우 여전히 아무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강남집까지 포기했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집을 파는 게 과제가 된 정치권과는 달리 서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1년 새 대출 한도가 2번이나 깎이는 바람에 새 아파트에 못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대출을 원래대로 해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이광재 씨. 1년 전쯤 근처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수원 지역의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잔금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바뀌면서 지금에 와서는 2억 원 정도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난감하고 막막합니다. 3억 원 정도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년 사이 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씨가 분양 계약할 당시 수원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60%까지 잔금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대책으로 10%포인트 감소했고 최근 6.17 대책 때 또다시 줄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2계단 뛴 인천 서구 등에서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섭니다. 전문가들도 대출 한도는 분양 당시의 조건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러자 정부와 여당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억울한 분이 없도록 원래대로 대출해주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